어제 아침 72세 할머니가 응급실에 실려오셨어요. 집에서 쓰러진 게 아닙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성당 앞에서 길을 잃고 몇 시간을 헤매다가 발견되신 거예요. 가족들은 믿을 수가 없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이게 바로 치매입니다.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10년 전부터 뇌 속에서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김서준, 30년간 치매 원인을 추적해온 뇌건강 전문의입니다. 제가 그동안 만난 분들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뭔지 아세요? 딱 6개월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분들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졌다 느끼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몰라서 한참 찾거나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거나 아는 사람 이름이 바로 안 떠오르거나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괜찮아, 아직 멀쩡해.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뇌가 보내는 경고예요. 지금 당장 뭔가 바꾸지 않으면 5년 후, 10년 후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신호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치매는 막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값비싼 치료 없이도요. 서울대 공동연구진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단 6가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치매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6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이 이걸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 단 하나만 실천해도 10년 후 여러분의 뇌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깜빡하는 게 많아졌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난달에 만난 83세의 김옥분님은 자꾸 냄비를 올려놓고 깜빡한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아침에 물을 끓이려고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는 잊어버려서 냄비를 태우는 일이 한 달에 3번이나 있었다고 하셨죠. 약 먹는 시간을 자꾸 놓치고 오래 알던 이웃 이름이 바로 생각나지 않아 스스로를 자책하셨어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가? 가족들한테 짐만 되는 건가 하며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도 정말 아팠어요. 그때 제가 드린 조언은 단 2가지였습니다. 식사 후 10분만 눈을 감고 편하게 누워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 3분만 오늘 하루를 거꾸로 떠올려 보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특별한 운동도 아니고 복잡한 방법도 아니었죠. 한 달 뒤 김옥분님은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밥 먹고 나면 머리가 맑아요. 약 시간도 잊지 않아요. 이웃 이름도 예전처럼 잘 떠올라요. 단 2가지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본인도 신기하다고 하셨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치매 예방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치매 예방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돼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신 연구로 검증된 6가지 뇌 건강 습관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리듬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된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소화가 안 된다. 살이 찐다.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웠고요.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본 도호쿠 대학교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48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식사 후 15분간 눈을 감고 편안하게 누워 쉰 그룹과 바로 활동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쉰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점수가 평균 23%더 높게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식사 후에는 우리 몸의 혈액이 소화기관 쪽으로 집중됩니다.
이때 바로 움직이거나 활동하면 뇌로 가야 할 혈류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혈압 조절 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식후 저혈압이 생기기 쉽죠. 그래서 식사 후 잠깐 눕거나 기대서 쉬면 뇌 혈류가 안정되고 이게 기억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83세의 김옥분님도 이 방법으로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평생 밥 먹고 누우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제 와서 누우래.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시니까 확실히 느껴지셨대요. 밥 먹고 나면 머리가 멍했는데 10분만 눈 감고 쉬고 나니까 오후에 훨씬 정신이 맑더래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식사 후 바로 눕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등을 30도 정도 세워서 반쯤 기대는 자세로 해보세요. 완전히 납작 눕는 것보다 위에 부담이 덜 가고 그래도 뇌 혈류 안정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왼쪽으로 기대면 위의 구조상 소화가 더 잘 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니까 먼저 10분 정도 가볍게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세요. 그 다음에 10분 정도 편하게 쉬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와 치매는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혈당 관리도 하면서 뇌 건강도 챙기는 거죠. 식사 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쉬고 계신가요? 댓글에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눈을 감는 순간 우리 뇌는 시각 정보 처리를 멈추고 다른 감각을 더 예민하게 끌어올립니다. 후각, 미각, 촉각이 동시에 깨어나면서 뇌 속 감각 회로가 더 단단해지죠. 이게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엄청난 뇌 자극이에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똑같은 음식을 주면서 한 그룹은 눈을 뜨고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눈을 감고 먹게 했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그 음식의 맛과 질감을 얼마나 기억하는지 테스트했더니 눈을 감고 먹은 그룹이 기억력 점수가 평균 18%더 높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이 차단되면 뇌는 나머지 감각을 더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돼요. 음식의 향을 더 세밀하게 맡고 혀로 느끼는 맛의 층을 더 섬세하게 구분하고 씹을 때 나는 소리와 질감까지 또렷하게 인식하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면서 기억 회로를 강화시킵니다. 70세 박영수님은 눈 감고 한 입 먹는 습관을 들인 뒤 음식 맛이 풍부해졌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그냥 허겁지겁 먹었는데 이제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게 되면서 식사 시간 자체가 즐거워졌대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예전에 먹던 음식 맛이 더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하셨죠. 처음부터 식사 내내 눈을 감고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니까요. 첫 한 입만, 딱 한 숟가락만 눈을 감고 천천히 씹어보세요. 그 한 입에 집중하면서 향을 맡고 맛을 느끼고 질감을 느껴보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해보시면 더 좋아요. 국물의 깊은 맛을 더 또렷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만 하시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오늘 식사 때 첫 한 입만이라도 눈을 감고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그 차이를 느끼신 분은 댓글에 한 입 성공 남겨주세요. 설거지, 빨래, 청소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일이 아닙니다. 언뜻 보면 그냥 반복적인 노동 같지만 실제로는 뇌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활동이에요. 어떤 순서로 할지 계획하고 손과 눈을 함께 쓰고 균형을 잡고 힘 조절을 하는 모든 과정이 뇌 훈련이거든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 3,0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집안일을 꾸준히 직접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21% 낮았어요. 단순히 운동량의 문제만이 아니라 집안일을 할 때 쓰이는 복합적인 뇌 활동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74세의 이정수님은 빨래 순서를 정하면서 머리가 덜 멍하다고 하셨어요. 색깔별로 분류하고 세탁 순서를 정하고 어떤 옷을 먼저 널지 계획하는 과정에서 뇌가 자연스럽게 활동하게 되더래요. 예전에는 자녀들이 다 해주니까 그냥 앉아만 있었는데 직접 하기 시작하니 오히려 기분도 좋고 정신도 맑아졌다고 하셨죠. 집안일을 할 때는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손을 정교하게 움직이면서 운동 피질과 감각 피질이 함께 자극되죠. 청소할 때 구석구석 살피면서 시각 정보를 처리하고 정리하면서
공간 인지 능력도 쓰게 돼요. 주의할 점은 무리해서 힘든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본인 체력에 맞게 가벼운 일부터 시작하세요. 간단한 설거지, 걸레질, 빨래 개기부터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남이 대신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한다는 거예요. 하루 15분만, 내일은 내가 직접 해보세요. 작은 움직임이 뇌를 깨웁니다. 요즘 어떤 집안일을 직접 하고 계신가요? 서로 아이디어를 나눠보죠. 이런 걸 따라하면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TV 광고 문구를 따라하는 게 뇌 건강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뇌 운동입니다. 광고 문구는 짧고 리듬감이 있어요. 그리고 자주 반복되죠. 이걸 따라 말하려면 일단 들어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발음해야 합니다. 청각, 단기 기억, 언어 중추가 동시에 작동하는 거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쓰는 복합 운동입니다. 일본 국립신경센터 연구에 따르면 광고 문구나 짧은 노래 가사를 따라 한 그룹은 3개월 후 언어 기억력이 19% 향상됐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익숙한 멜로디나 리듬과 함께 단어를 기억하면 뇌에 더 오래 남고 다른 단어를 떠올릴 때도 더 수월해지거든요. 75세 손명자님은 광고를 따라 말하다가 단어가 더 잘 떠오른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그냥 TV를 보다가 무심코 따라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일상에서도 말문이 더 잘 트이더래요. 예전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이 습관을 들이니까 훨씬 나아졌다고 하셨어요.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TV를 보시다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광고가 나오면 한두 번 따라 해보세요. 흥얼거리듯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계속 듣고 따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거든요. TV 보실 때 흥얼거리는 습관, 그냥 웃고 넘기지 마세요. 요즘 제가 자주 따라하는 광고는 이것이에요 하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하루를 역순으로 생각하는 건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 순서대로 기억하는데 익숙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산책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떠올리면 뇌가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낯선 순서를 만들며 해마와 전두엽을 새로 자극하는 거예요.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역할을 하는 부위고 전두엽은 순서를 계획하고 조직하는 부위거든요. 이 두 부분을 동시에 자극하면 기억력이 훨씬 강화됩니다. 독일 뮌헨 대학교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꾸준히 한 그룹의 작업 기억력이 18% 높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작업 기억력이란 짧은 시간 동안 정보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처리하는 능력이에요. 전화번호를 듣고 바로 적거나 요리 순서를 기억하는 것처럼 일상에서 꼭 필요한 능력이죠. 79세 이복희님은 이 습관 덕에 약 챙기는 걸 덜 깜빡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매일 밤 하루를 거꾸로 떠올리다 보니 약 먹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더래요. 오늘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릴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거의 깜빡하지 않으신대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거꾸로 떠올려 보는 거예요. 방금 이를 닦았구나. 그 전에 세수를 했지. 그 전에는 TV를 봤고 저녁을 먹었고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중간중간 기억이 끊길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떠오르는 만큼만 해보세요. 매일 하다 보면 점점 더 세밀하게 떠올릴 수 있게 돼요. 처음에는 큰 사건만 기억나지만 나중에는 작은 대화 내용이나 그때 느낀 감정까지 생생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밤 눈 감고 하루를 거꾸로 떠올려 보세요. 이 영상 보신 순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3분 회상 시작합니다. 한 줄 남겨보세요. 앉아서 신던 양말을 서서 신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난 뇌 훈련입니다. 서서 한 발로 균형을 잡고 허리를 숙이거나 다리를 들고 양말을 정확하게 발에 끼우는 이 모든 과정에서 균형 감각, 집중력, 운동 조절 능력, 공간 판단력이 동시에 작동하거든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균형 잡기 훈련을 꾸준히 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31% 낮았습니다. 균형을 잡으려면 손해와 전정기관, 그리고 전두엽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뇌의 연결망이 더 튼튼해지고 이게 결국 전반적인 인지 기능 향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70세 정미자님은 한 달간 서서 양말을 신었더니 머리가 맑아지고 단어가 더 잘 떠올랐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휘청거려서 걱정했는데 벽을 잡고 조금씩 연습하니까 일주일 만에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되셨대요. 그리고 놀라운 건 양말 신는 것뿐만 아니라 걸을 때도 더 안정적이고 말할 때도 단어가 더 술술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시작하세요. 한 손으로 벽을 짚고 한 발로 균형을 잡으면서 양말을 신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손가락 하나만 벽에 대고 나중에는 완전히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넘어지면 큰일이니까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고 만약 어지러우시면 앉아서 하세요. 중요한 건 도전하는 마음이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일 아침 서서 양말 신는데 성공하시면 성공했습니다.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성취를 함께 축하하고 싶어요.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거꾸로 회상하고 떠오른 한 장면을 손글씨로 짧게 적어보세요. 이 두 가지를 꾸준히 하면 뇌의 기억 회로가 단단히 이어집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정말 강력해요. 손글씨를 쓰는 건 타이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손으로 직접 펜을 잡고 글자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거든요.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손글씨는 타이핑보다 기억 저장률이 25% 높다고 합니다. 글씨를 쓰는 동안 손의 감각, 손목의 움직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각 정보가 모두 뇌에 강하게 각인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내용을 쓰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점심에 뭘 먹었다. 누구를 만났다. 이런 짧은 문장 하나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일기처럼 길게 쓸 필요 없어요. 딱 한 문장, 두 문장이면 됩니다. 처음에는 1분만으로도 좋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노트 한 권 마련하시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펜을 들어보세요. 한 달만 하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핵심은 매일 반복이에요. 오늘부터 3분만 투자해보세요. 뇌가 달라지는 걸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실천하실 분, 댓글에 오늘부터 3분 시작 남겨주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쉽죠. 뇌는 우리 몸에서 수분을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이에요. 물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1리터 반 이상 물을 마신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7% 느렸습니다. 물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이 순환이 제대로 안 돼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식사 전 물 한 잔, 자기 전 물 한 잔, 이렇게 3번만 챙겨 드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실 필요 없어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더 좋습니다. 화장실 가기 부담스러워서 물을 안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래도 물은 꼭 드셔야 해요. 카페인 음료나 단 음료는 물을 대신할 수 없어요. 깨끗한 물이 최고입니다. 컵에 물을 담아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자주 보이면 자주 마시게 되거든요. 수면의 질도 치매 예방에 결정적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해요.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을 제거하는데 이게 바로 치매의 주요 원인 물질이거든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 작업이 안 돼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8시간 자는 사람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30% 높았습니다. 수면 시간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해요. 깊은 잠을 자야 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밝은 화면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온도는 1820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잠이 안 온다고 억지로 누워있지 마세요. 30분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책을 읽으세요. 그러다 졸리면 다시 눕는 거예요.
잠자리를 편안한 공간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도 강력한 치매 예방법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언어 중추가 활성화되고 상대 표정을 읽으면서 감정인식 능력도 쓰게 돼요. 사회적 교류는 뇌를 젊게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예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친구나 이웃과 만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26% 낮았습니다. 대화를 하려면 상대 말을 듣고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생각하고 표현해야 하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외로움은 치매의 큰 위험 요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면 뇌 자극이 줄어들고 우울증 위험도 높아져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구라도 좋으니 자주 만나고 이야기 나누세요. 전화 통화도 괜찮아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이 운동하거나 노래 부르거나 게임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용기 내서 한번 나가보세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뇌에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악기 연주, 외국어, 그림 그리기 뭐든 좋아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 배우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학습이 뇌를 더 활발하게 만들어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새로운 언어를 배운 사람은 치매 발생 시기가 평균 4년 늦어졌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요.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나이와 상관없이 뇌는 계속 변하고 발전할 수 있거든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우면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도전하는 거예요. 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관심 있는 걸 하나 골라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걸 정리해 볼까요? 치매 예방은 특별한 약이나 값비싼 치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밥 먹고 잠깐 눕기, 눈 감고 한입 먹기, 집안일 직접 하기, 광고 따라 말하기, 잠들기 전 하루 회상, 그리고 서서 양말 신기. 이 6가지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치매는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생활 습관이에요. 제가 30년간 치매를 연구하면서 확인한 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라도 생활 습관에 따라 치매 발생 시기가 10년 이상 차이 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70대에 치매가 시작되는데 어떤 분은 90대까지 정정하게 지내시거든요. 그 차이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작은 습관들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식사 후 바로 활동하면 뇌 혈류가 불안정해지고 단조로운 생활을 반복하면 뇌 자극이 줄어들어요. 집안일을 전부 남에게 맡기면 손과 뇌의 연결이 약해지고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면 언어 능력이 떨어집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 속 노폐물이 쌓이고 물을 안 마시면 뇌순환이 나빠져요. 이런 상태가 5년, 10년 쌓이면 어느 순간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단어를 잊어버리고 약속을 깜빡하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못 찾게 돼요. 그러다 익숙한 길을 잃고 가족 얼굴을 못 알아보게 되죠. 이게 바로 치매의 진행 과정이에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사 후 10분만 쉬어도 머리가 맑아지고 눈 감고 먹는 습관만 들여도 감각이 예민해져요. 집안일을 직접 하면 손과 뇌가 활발해지고 광고를 따라하면 언어 능력이 살아납니다. 하루를 거꾸로 회상하면 기억력이 강화되고 서서 양말을 신으면 균형 감각과 집중력이 좋아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10년 후, 20년 후 완전히 다른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손주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함께 놀아주지만 어떤 분은 가족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차이가 바로 오늘 하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오늘 당장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6가지 중에서 가장 쉬운 것 하나만 골라보세요. 저는 식사 후 10분 눕기를 추천합니다. 가장 부담 없고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거든요. 점심 먹고 소파에 10분만 편하게 기대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가 익숙해지면 하나씩 더 추가하세요. 다음 주에는 눈 감고 한입 먹기,
그 다음 주에는 잠들기 전 3분 회상,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금방 포기하게 되거든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가 핵심이에요. 기억하세요.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변할 수 있습니다. 70대든 80대든 90대든 오늘부터 습관을 바꾸면 내일의 뇌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건망증과 치매, 경계선을 구분하는 5가지 신호를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단순한 건망증인지 아니면 치매의 초기 신호인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습관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응원의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식사 후 10분 눕기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잠들기 전 3분 회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